조선이 지워버리려 했던 왕의 이름 단종.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조선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꺼내려는 이야기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살에 쫓겨나고 17살에 죽임을 당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단종이 죽고 난 뒤 조선 조정은 무려 241년 동안 그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41년. 그 긴 세월 동안 단종은 왕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왔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12살 소년이 왕자에 앉던 날, 때는 1452년 조선 건국으로부터 60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이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병이 깊었어요. 누워서도 왕의 일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몸이 버텨내질 못했지요. 문종은 눈을 감기 직전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아들 홍의를 부탁하오. 홍의. 그게 단종의 본래 이름입니다. 당시 나이 12살. 그 어린 소년이 세자 자리에서 바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숙제가 싫고 밥이 맛있으면 행복한 나이지요. 그런 소년이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더 비극적인 것은 단종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 문종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뻘 되는 어른들, 세조 대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소년이었어요. 그래도 단종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문종이 죽기 전에 당부했던 신하들이요. 황보인, 김종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원로 대신들이었어요. 문종은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내 아들의 곁에서 조선을 지켜달라고. 황보인과 김종서는 그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단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동시에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눈이 단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 그는 누구였는가?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형인 문종이 왕이 되자 왕의 동생이 되었고 이제 어린 조카 단종이 왕이 되자 왕의 작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예가 출중했고 학문도 깊었으며 추진력이 강했습니다. 세종 시절에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고 불경을 번역하는 사업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당시 조선의 대신들은 두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어린 왕 단종을 충성스럽게 보필하려는 세력 황보인과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원로 대신들. 다른 한쪽은 수양대군 주변에 모여든 신진 세력들, 한명회, 권람, 홍달손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한명회. 이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양대군의 책사, 즉 전략을 짜주는 참모 역할을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하고 1년이 조금 넘은 1453년 10월. 바로 그날 밤 조선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개유정난 그 피의 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군사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당시 김종서는 조선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낸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어요. 그런 김종서도 그 밤 수양대군의 철퇴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되었어요. 수양대군은 이 일을 마치고 대궐로 들어가 어린 왕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역적을 모두 제거하였나이다. 13살 단종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대궐 밖에서는 아직도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죽어가는 신하들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 어린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 즉 쿠데타였어요. 수양대군은 이 쿠데타로 조선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양대군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이 뭐였을까요? 그는 황보인과 김종서가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싸고 왕권을 농단하는 역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실제로 전행을 일삼았는지 아니면 그냥 충신이었는데 수양대군의 야망에 방해가 된 것뿐인지. 중요한 건 그 진실이 어떠했든 간의 결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단종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왕위를 빼앗기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자리에 올라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단종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여러분은 이 6명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육신입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자 관료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고 조선의 문물을 꽃피운 인재들이었지요.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도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유흥부가 연회장에서 수양대군을 제거하면 단종의 복위를 선언한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 직전에 발각되고 말았어요.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배신한 거예요. 김질이라는 자가 장인 정창손을 통해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와 성삼문 사이에 유명한 대화가 오갑니다. 세조가 물었어요. 내가 나를 섬기다가 어찌 나를 배신하려 하였느냐?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종의 신하이지 전하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세조는 더 이상 물음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삼문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았어요.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고 팔다리를 끊는 능지처참의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 배신의 말을 하지 않고 죽어간 그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였을까요? 단종, 강원도 영월 산골로 유배를 가다.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어요.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냥 군, 일반 종친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영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로서는 정말 오지였어요. 서울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날을 걸어가야 하는 곳. 지금도 영월에 가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청령포라는 곳인데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를 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천연의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 청령포에 단종이 홀로 유배되었어요. 나이 15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아버지 문종이 살아있던 시절 어릴 때 뛰어놀던 대구월 뜰을 그리워하면서 단종이 영월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자규사라는 시인데 자규는 두견새를 말해요. 그 시에서 단종은 자신을 두견새에 비유했어요. 두견새는 밤새 피를 토하듯 울어대는 새거든요. 슬픔이 너무 깊어 피눈물로 우는 새라는 전설이 있지요. 한 번 이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네. 쓸쓸한 청령포에서 달만 바라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 어린 왕의 슬픔이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청령포에는 홍수가 났어요. 그 바람에 단종은 영월 읍내에 있는 관풍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마지막 날들을 보냈어요. 단종의 죽음 그리고 비밀. 1457년 10월 세조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사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살한 사약을 내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역사는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당시 영월에 단종을 관리하던 관원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내려갔는데 그가 차마 단종에게 사약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17살 소년이 있었는데 감히 그 독약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단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목을 졸라 죽였다는 설도 있고 스스로 자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을 두고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분명한 건 1457년 17살에 단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이 죽자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어요. 세조의 눈치를 보면서 다들 외면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 역적으로 몰릴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지방 관리 어뭉도라는 사람이었어요. 호장이라면 벼슬이 그리 높지 않은 지방의 하급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릴 것을 알면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지금의 장릉, 영월 장릉이 있는 그 자리에 단종을 묻어드렸습니다. 어뭉도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세조는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쩌면 세조의 마음 한편에도 뭔가 찜찜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요? 241년의 침묵. 단종이 죽고 나서 조선 조정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된 채 기록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도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관비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사육신의 시신은 한강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어요. 아무도 거두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선비였어요. 그는 세조가 왕이 되는 것에 반발해서 평생 벼슬을 거부하고 방랑하며 살았는데 한강변에서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몰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 김시습이 묻어준 자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단종은 241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것이 1455년이에요. 그로부터 241년이 지나면 1696년 숙종 임금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6대 왕부터 19대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단종의 이름이 복권된 거예요. 1698년 숙종은 마침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도 모두 명예를 되찾았어요. 어뭉도도 관직을 추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묻힌 영월의 묘는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되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조는 나쁜 임금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세조는 왕이 된 뒤에 꽤 유능한 군주였어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군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불교를 진흥시켜 원각사를 세웠고 직접 정치를 챙기며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어요. 어떤 면에서 세조 치세 때 조선이 더 안정되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 자신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으로 크게 고생했어요.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게 단종과 사육신의 원한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세조가 금강산 온천을 자주 찾았던 것도 피부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불교에 더욱 깊이 귀의한 것도 혹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속죄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역사는 마음속까지 기록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조가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역사를 눌러놓으려 해도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241년이 걸렸지만 단종은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기록되었어요. 어뭉도는 의인으로 칭송받게 되었고요. 영월 그 땅이 기억하는 것. 저는 여러분께 한 번쯤 영월을 가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영월 장릉에 가면 단종의 묘가 있습니다. 다른 왕릉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소박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청령포에도 가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그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작은 땅에 서면 그 어린 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령포 안에는 단종이 서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는 노산대라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단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문종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영월 사람들은 아직도 단종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매년 단종문화제를 열고 단종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은 지워도 사람들의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단종이 우리에게 남긴 것. 오늘 단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저 500년 전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통하는 몇 가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최강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왕위를 찬탈한 자로 기록했어요. 권력으로 진실을 묻어버리려 해도 결국 진실은 다시 떠오릅니다. 둘째, 충성과 신의는 죽어서도 빛난다는 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령 같은 사육신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500년이 지나도록 빛나고 있어요. 반면 배신한 김질의 이름은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어요. 셋째, 작은 의로움도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어뭉도는 높은 벼슬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의로운 일을 한 그 한 가지 행동이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왕이나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종은 비록 17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생이 남긴 역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황보인과 김종서처럼 왕을 지키려 했을까요? 사육신처럼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어뭉도처럼 비록 작은 자리에 있어도 옳은 일 하나를 해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속에 이미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